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시간은요,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0시를 넘어서 지금 이제 1시를 향해서 시계바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가자니 사태가 너무 악화되고 지금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SKT의 지금 중국발 해킹 사건이 지금 굉장한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아이들이 또 해킹을 해서 벌어진 이번 이 SKT 이 해킹 사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2주 후가 되면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무조건 중국과의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지금 전라도 나주로 좀 내려가 있죠. 예? 거기 지금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도 대표되는 사람도 보면은 과학기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지금 그 대표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어떤 방식의 이 인터넷도 양국 간에 소통될 수 없게끔 잘라버려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은요, 이번에 우리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장난질에 나라가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인 국민의 정서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65% 정도로 지금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이 기껏 해봤자 30%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관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온 미디어에서 이재명이 앞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중국과 인터넷선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T가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잠깐만 살펴보시죠. 잠깐만요. 자, 지금 3년 동안이나 얘들이 지금 해킹을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3년 동안 해킹해서 유출된 그 로그 기록 이것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계엄 당일이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SKT가 해킹이 당하고 있다라고 그 사고가 터졌던 날까지 로그 자료에 유출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 보면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기간은요. 작년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 사이까지 이렇게 로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때는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이 악성 코드가 부식이 되었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하던 바로 그 해죠. 2022년 6월 15일 그날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되기 하루 전까지 그때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뭘 의미하죠, 이게? 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유출되는 로그 기록을 지우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걔네들 어디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해 6월 15일부터 작년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되기 바로 그 전날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기록을 지워버리고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던 애들 어디 갔다는 얘기야.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그럼 사실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계엄 당일 12월 3일부터 SKT 해킹이 터지던 그 지난달 24일까지, 그러니까 4월 24일까지 어떻게 멀쩡하냐 이거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야, SK 최태원이 말이야. 첩 관리는 하면서 이 취분 관리를 안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 이 최태원이가 또 이재명을 만났죠. 이재명이 왜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한번들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과 최태원이가 왜 만났을까? SK는 대표적인 친중 기업입니다. 사위도 중국인, 딸도 중국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집안이에요. 더더군다나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씨와 최태원이 결혼을 하면서 이 통신회사를 집어먹었죠. 석유회사도 집어먹었죠. 결혼을 통해서 재벌이 된 이런 집이 바로 SK, 선경그룹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종의 중국 해커들이 음침한 짓을 했다는 거죠.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파견된 간첩 공작원들이 해킹 전문 훈련을 받은 해커로서 대한민국에 암약하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일부는 지금 중국 본토에도 있겠죠. 따라서 지금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요. 중국과 관련되는 소위 광케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과의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고든창 변호사가 미국에서 야, 내 친구도 지금 서울 갔어. 서울 왜 갔는가 봤더니 선거 모니터링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강하고 용감한 애국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성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지금 X에다 지금 게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함께 가자고 늘 미국 사람들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이에요. 응? 활화산이 터지기 좀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 기록을 지워왔던 애들이 누구였을까? 바로 걔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에 연수원에서 거기서 있었다는 바로 걔들은 아닐까? 바로 그 미국에 잡혀서 끌려갔다고 하는 걔네들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좀 드는 것이죠. 응? 자, 그런데 고든창이 내 친구들이 지금 서울 가 있다 얘기를 해놓고선요. 연거퍼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스티브 예이츠예요. 스티브 예이츠. 예? 저처럼 부상도 크고 머리가 저만큼도 없어요. 아주 반질반질해요. 응? 그러다 미국의 그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명문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국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인이지만 중국말을 중국인만큼 잘하는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현재는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연초에 1월 말인가 2월 중순인가 헤리티지에서 보고서를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제가 좀 정확하게 날짜 이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리티지라는 연구소, 미국에 걸출한 석학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요,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 스타디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여기는 이러이러한 식의 부정이 있었어. 뭐 말하자면은 미네소타 주 같은데 심각했죠. 그리고 지금 포토 아이디, 즉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뭐 여권이나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디 카드를 들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태평양주에서부터 얘기하면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중간에 콜로라도, 그 다음에 뉴멕시코 이런데, 그 다음에 미네소타, 또 일리노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세가 강한 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면 워싱턴 DC, 버지니아부터 해갖고 위에 쭉 올라가서 메인주까지, 뭐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델라웨어, 뭐 버지니아, 뭐 다 그렇죠. 이런 데서 소위 깨시민이 많이 산다고 하는 서쪽과 동쪽, 그 가운데 미네소타, 일리노이, 콜로라도, 뭐 이런 뉴멕시코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거짓의 부정선거가 지난 2024년 11월 5일에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워낙에 많은 자각한 각성된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졌죠. 그래서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아주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진용을 갖추고 10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잠자는 치매에 놓인 조 바이든이 벌려왔던 갖가지 범죄 행각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자기 자녀들과 가족을 비롯하여 민주당 쪽에서 제뉴어리 6라고 하는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그 사태를 특별 조사한다면서 하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사악한 딥스테이트의 일원인 기득권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사면을 해주고 떠났는데 그 사면장에 적혀있는 그 사인이 바로 오토펜, 자동으로 기계가 다 해서 써서 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죠. 자, 지금 앞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앞으로 이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갖가지 범죄가 이제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2020년 11월 3일 46대 미국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확실한 부정이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곧 우리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케이스 스타디 지도 맵을 만들었던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이 스티브 예츠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던 2025년에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조금씩 진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고든차이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라는 말 아니에요. 함께 갑시다. 이 도대체 함께 가자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과 한국은 혈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돼 있는 국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선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예이츠. 이 사람은요, 중국 이름도 있어요. 엽망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음차를 한 거예요. 스티브 예이츠. 이왕호이. 좀 비슷하죠? 성씨, 패밀리 네임은 예이츠. 잎사귀 옆자를 써서요. 이해. 발음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꿰고 있는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스티브 예츠를 지금 한국에 보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소위 일렉션 프로드 맵, 부정선거 지도를 스타디하면서 그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와서 이번에 선거를 감시하겠다라는 뜻인데 과연 감시만 할까요? 지금 제가 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쩌면 빨리 일이 진행이 될 경우에 6월 3일 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은요,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명문화 해놓은 그 아주 그냥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Every day, the Heritage Foundation is building an America where freedom, opportunity, prosperity, and civil society flourish.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재단은 매일매일 자유, 기회, 번영, 시민사회가 번성하는 미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재단이요. 그들의 사명에 있어서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 가치, 강력한 국가 방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이것이 바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인 겁니다. 느낌 팍 오시죠? 여기 지금 빨갱이들하고 간첩들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미션을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각종의 솔루션을 해결 방책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홍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수주의자들을 동원해서 보수주의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단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리티지예요. 세 번째, 리더를 양성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도 이 헤리티지와 같은 이런 연구원으로 아마 성장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금년도가 2025년 아닙니까? 올해와 내년 사이에 소위 정책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Restoring America's Prom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복귀시키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뭐를? 미국의 약속을 갖다가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요, 현재 하고 있는 얘기를 내가 쭉 좀 봤어요. 봤더니 이 헤리티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돼. 이거를 못하게 되면 이 나라의 운명이 심각한 혼란과 좌절과 그냥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헤리티지의 인물 한번 볼게요. 헤리티지 재단과 헤리티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모든 미국인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서 통치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멋대로 개판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향후 2년 동안 앞으로 우리는 워싱턴에서 딥스테이트들을 해체하고 각 주에서는 가족을 회복하고 미국의 제도를 재건하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인간적 번영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주권을 보호하고 국경을 수호하며 세계화를 극복하도록 옹호할 것입니다. 누구 생각하고 일치가 되죠?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생각과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9가지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미국을 더욱 안정적이고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자신들의 목표와 미션, 사명을 딱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제일 위에 올라있는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Counter the CCP입니다. 네? Counter the CCP. 중국 공산당에 맞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짤막하지만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e most persistent and consequential foreign threat facing the American people today. 자, 중국 공산당에 맞서라.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국민이 직면한 가장 끈질기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 공산당을 맞서라는 얘기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해체, 붕괴, 멸망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 미국 국민이 직면한 가장 끈질기고 중대한 대외 위협이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군대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기술을 훔치고 있고 약탈적인 경제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미국은 이와 같은 신냉전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경제의 핵심 공급망 그리고 핵심 부문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 고객을 위해서 로비하는 미국 기업들을 폭로하고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의 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리티지는 중국의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공격에 맞서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중국에 저항하는 경제를 개발하고 우리 미국 군이 향후 중국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 점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통계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공격성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74%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일자리와 기술을 훔쳐왔고 이제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지금 미국 국민의 87%가 이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좀 뭐네요. 플레드 플라이츠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부소장입니다. 이분이 작년 7월 8일인가요? 작년 여름인데 이 스티브 예츠 이 헤리티지 선임 연구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되던 4월 4일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어떤 심포지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이 프레드 플라이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가 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I really admire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admire, respect도 존경하다는 뜻이죠. pay homage to 뭐 이런 식의 수어도 있는데 그러면 admire하고 respect하고 뭐가 다를까요? respect는 그냥 일상적인 단순한 존경하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admire 하면요. 우리가 우러러보다 정말 극존칭의 예의를 갖추어서 숭상한다,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더 있죠. 그러니까 respect라고 하는 영어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짙은 존경과 정말 선망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말 해도 아마 우리나라 뭐 조중동이나 방송국 기자들은 아마 이런 respect하고 admire로 구분을 못할 거예요. 제가 왜 구분을 못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기사를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편집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적당히 버무려서 제대로 된 사실과 진실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해외 나가서요. 대통령 순방하러 갔을 때 보면 다 표현합니다. 한국 기자애들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한마디로 바닥이야 바닥. 어? 쓰레기들이야 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really admire, 나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아.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나 admire 하죠? 자, 지금 자기가 그렇게나 admire, 진심으로 숭상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도와줬잖아. 어떻게 도와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끔 도와드린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나 불법으로 이런 정말 파면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를 보고 트럼프가 손 놓고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냥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피해도 없었다. 금전적인 요구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SKT 해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냥 이 정도야. 그리고 뭐 고작 하는 얘기가 중국 해커들의 수법이 사용됐는데 뭐 이런 식의. 이런 거는 미봉책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은 쌍괄식으로 최종적으로 SKT 서버에서 발견됐다는 악성 코드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2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24가지가 BPF 도어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BPF 도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인증 대신에 몰래 서버를 드나들 수 있는 일종의 비밀 통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해커들이 뒷문을 만들어 놓고 즉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유심만 털린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핸드폰 전화기에 보면 그 전화기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번호까지 다 털려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은 전화기를 복제가 되겠죠.
응?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인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당 적들의 손아귀에 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 가입자 수가 제일 많은 게 SKT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검찰, 경찰, 정부, 그 다음에 군, 육해공, 그 다음에 국정원, 뭐 모든 군대가 SKT로 아주 도배가 돼 있어. 그러면 국방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국정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들어와서 보고 엿듣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런 해커 애들이 한번 딱 침투해 들어와서 잠복해 있으면서 있는 숨도 안 쉬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이 해커들이 특정 신호를 보내야만 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탐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들어와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숨어 지내면서 그리고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최태우는요. 본 조강지처 버리고 그 조강지처 덕분에 SKT도 꿀떡하고 석유회사도 꿀떡하고 해서 재벌의 반열에 올랐는데 첩 관리만 하고 칩 관리는 안 하냐고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에? 자고로 조강지처 버린 놈 치고 제대로 되는 놈 없어요. 역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응? 첩년을 끼고 축첩을 하는 놈들 중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는 놈이 없어. 그리고 그 첩년 사회에서 난 놈들 있죠. 소위 말해 서자라는 것들.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 기업을 봐. 인간 말종도 보면 전부 다 축첩해서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들이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지금도 똥폼 잡고 말이야. 지가 무슨 정치계 건물 있냐. 기업계에 무슨 뭐 지가 꽤나 엄청난 회장님이냐.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첨년사에서 태어난 서자놈들이란 얘기야. 물론 걔네들 잘못은 아니지. 그 애비놈이 잘못된 거지만은 좌우정안의 예로부터 이 적자와 서자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지금 금전적 목적이 아니는 거.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 안 봤으면 됐어요? 지금 내일 모레 선거를 하는데 중국과 사이에 인터넷망 단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2주 후에 벌어질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다 열어놓고 있다가는 게임 끝납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의 65% 이상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데 이 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김문수 후보께서도 본인의 입으로 강력하게 욕을 해야 돼요. 선거 부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차명에 극형에 처해버린다고. 이렇게 엄단하시겠다는 이런 얘기를 김문수 후보님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못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되실 건데. 자, 그래서 오늘 SKT 사태로 본 이 대한민국의 위험한 상황, 이것은요 지금 곧 나라가 망해버리기 직전까지 왔다는 걸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들 다 정신 차리시고요. 설령 중국과 이런 인터넷망 잘라버리고 하더라도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다 대우각성하시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6월 3일 날 투표할 때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짐승에게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응? 사람한테 투표해야 되겠죠? 그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아내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 상대가 돼야 비교를 하지. 응?
그 화장실에 그 똥물하고 상수원에 있는 시원점이 되는 한강이 물줄기 시작되는 저 태백산소에 있는 그 명경지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화장실에 있는 똥물하고 명경지수 상수원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똑같지. 똥물 밑에서 난 거는 온갖 잡동사니가 나오죠. 애들도. 명경지수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고운 아이가 나오게 돼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도 바짝 차리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짐승을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밤이 깊어갑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연구원 최수영입니다.